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에 3.86%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145%의 대중관세가 50%에서 6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은 제외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와 함께 펜타닐이 촉발한 관세 20%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애플의 5억 유로, 메타의 2억 유로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대중관세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온건한 태도로 바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밤사이 뉴욕 증시가 연이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장 마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율도 너무 높다면서 이를 인하할 수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로 밤사이에 중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하를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언론을 향해서 이 보도를 정정하자 지수는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이 지표상으로 보자면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엇갈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이 제조업은 확장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위축 국면을 점점 더 확대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그룹주와 함께 큼직큼직한 금융주 그리고 조선주들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오늘 개장과 함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주가는 약보합권이네요. 역시나 어제 4.5% 가까이 급등한 탓에 현재로서는 선반영된 재료로 여기고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만 치료제 오늘 잘 가네요. 어제 인벤티지랩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약물 유지 기간을 7일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종전에 더 전해드렸었던 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인하 기대감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24%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2,520선이 무너진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현재 바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외국인.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기관까지도 매도에 가세하게 되면서 개인만이 나 홀로 2천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12%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정도면 얼마든지 장중에 다시 한번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앞으로의 실적이 오늘 중요하게 판가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725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이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은 개인이 꿋꿋하게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일본보다는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니케이가 약 0.9%가량 강세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보다는 우리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 시연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현재 이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니케이 지수 그리고 이 엔화 약세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이 때문에 현재 이 자금이 다시 한번 보다 안전자산 시장인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전선, 전기 관련주들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기대감을 안고 가득 오르고 있는 빨간불 가득 켜내고 있는 이 전선, 전기 관련주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오를 거를 미리 얘기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어제 좋았거든요. 일단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했고 그게 어제까지도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뭐 자동차 관세 면제할 수도 있다. 일부는 뭐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도 많이 인하된 상태에서 뭐 얘기가 좋게 나오는 등 근데 이게 일단 박스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한 만큼 정도만 올라왔기 때문에 좋아진 거는 없지만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 사도 된다 그랬죠. 대신에 단타 단기 매매.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 매매만 돼요. 왜냐하면 말이 또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또 실망매로 또 흔들 수 있는 아직은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만 하세요. 매매만.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나스닥은 17,000 돌파가 된 게 아니고 거기 저항대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이전에 깨졌던 자리랑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 그러니까 17,000에서 17,000 한 160, 170, 17,000원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17,000 자리에 지금 저항대에서 아직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걸 넘어가도 정작 18,000을 돌파 안착을 해야지만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경고와 경보를 해제하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뭘 돌아서기 위해서 뭐 트럼프가 지금 좋은 얘기 했다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진짜로 올라가는 거의 흐름은 아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떨어지다가 빠질 만큼 한번 N자형으로 빠졌다고 반등 주는 척하다가 못 넘어가면 또 빠지려고 지금 이 모양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반등 줄 때 살짝쿵 좋은 얘기 해놓고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또 안 좋은 얘기 또 숨겨놨던 거 또 던져놓고 흔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뭐를 하라? 매매를 해라. 지금 나오는 얘기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이제 좋아지는구나.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손잡고 둘이 그렇게 또 좋아지나?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래갖고 또 시장이 또 배신했어요. 또 시장이 또 뭐 안 좋아요.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18,000 돌파 안착 안 나오면 지금의 움직이는 흐름들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17,000, 18,000 저항대에 다 박스권의 흐름이고 흔들 때는 또다시 뭐 파월과의 또 뭐 마찰이 생기든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든 아니면 중국에서 웃기지마 하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속지 하면서 더 강력하게 또 대응을 하면 또 트럼프가 또 열받아가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상황 봐야 됩니다. 그래서 17,000, 18,000 돌파되지 않으면 일단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어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대신에 단타 단기 매매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어서 오늘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반등 주고 그저께 반등 주고 우리나라 시장 어제 분위기 좋았고 근데 어제에 비하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는 어제에 비하면 좀 떨어집니다. 어제에 비하면. 어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종목 수 942개인데 올라가는 섹터들 보면은 뭐 웹툰,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애들 움직이는데 어제 전선 전력주를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어제 재룡전기를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가격은 안 돌았지만 이따 보면 전력주들이 실적이 좋아요. 전력망, 뭐 K 전력망 그러는데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얘네들이 실적들이 좋아서 좋은 거는 작년부터 이미 얘기가 있었고 실적 좋다고 막 하는 애들이 지금 방산주, 조선주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K 전력망 해갖고 이것도 미국에서 전기 전선 노후된 거 다 공사한다 그랬잖아요. 다 갈아엎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실적이 그래서 찍히느냐 숫자가 찍히느냐 했는데 이미 기사들은 나왔어요. 올해 2월 달에도 기사가 나왔고요. 자, 여기 보면은 기사 내용에 보면 여기 실적으로 증명된 전력망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죠. 슈퍼사이클. 2월 7일 날에 나왔던 기사. 올해. 여기 보면은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2023년도 대비 증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AI 본고장에 치솟는 수요에 K 전력기기 3사 현지 인력 확보 속도 하면서 뭔가 그렇죠.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죠. 마치 방산주와 조선주의 느낌처럼.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어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현대일렉트릭 매출 첫 1조 돌파, 잘 나가는 K전력망, 이거 어제 그저께 나왔던 기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전력기기 3사 1분기 실적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하고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다 우상향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겸비가 돼 있고 하는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하면 그래도 물려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흔들리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왕왕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쪽 전선, 전력, 전기 이쪽 테마들을 낙폭과돼 있는 종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 어제 드렸는데 오늘도 그쪽을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매매 시장이니까 뭐 실적이 받쳐지든 너무 떠 있는 건 말고요.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뭐 수렴형이든 이중바닥형이든 뭔가 패턴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호재 뉴스들은 충분히 많았었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때 외인 자금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더라면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외인은 선물 매수가 일부 있었을 뿐 이 현물에서는 매도세를 다소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고요. 특히나 이 수출주에 대한 외인의 매도 사인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수에 상당한 이 상방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최근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도 이 아쉬운 시장의 배경으로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아쉬움 저희가 바로 샵 0082번 문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이 주인공 누가 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일진전기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일진전기 지금 시각 매수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0.2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3,600원. 그래도 일진전기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오늘 연출이 되네요. 전문가님, 일진전기 오랜만에 만나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자, 좀 전에도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렸을 텐데요. 이제 실적들이 괜찮아요. 2월 7일 날에 나왔던 기사, 4월 22일 날 나왔던 기사. 다 기사들이 K전력망, 그다음에 일진전기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쪽들의 전선 전력 전기 관련주 쪽 얘네들이 실적들이 2023년도 대비 다 실적들이 다 2024년도 다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 분기 실적 대비 1분기 대비 2025년도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있죠. 다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노후된 미국의 전선 전력망을 또 그 인프라 투자에 또 미국에서 또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가서 수주를 따오고 뭐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니까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 어제 보니까 그 재룡 전기도 바닥에서 한 10달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기만 했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애들도 지금 조정을 한 차례 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에서 미국 시장이 큰 폭락이 나오면 뭐 다 같이 빠지겠지만 빠지더라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트럼프가 또 완화된 정책과 완화된 얘기로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랬죠. 계속 처음에 강하게 던져놓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유하게 또 이렇게 바뀌는 전략을 원래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바뀌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혹여나 17,000, 18,000 돌파 안착하게 되면 저는 경고 해제를 하고 그 종목을 사야 될 텐데 사야 될 때에서는 미래가 촉망받는 업종들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방산주도 있고 조선주도 있지만 많이 못 간 로봇주 그리고 이제 전력, 전기 얘네들 많이 빠졌으니까 뭐 유리기판 그다음에 뭐 LS 가스, 뭐 트럼프 관련주 뭐 이런 애들이 될 겁니다. 18,000 안착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들 지금 매매를 할 때 이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이어서 일진전기, 전선 전기 테마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바닥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공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진전기 매수가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4월 14일 문배철강 2,475원, 10.5%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15일 마찬가지로 문배철강 2,500원, 3%의 상승률 시연해줬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 17일 그리고 18일 각각 문배철강 2,500원, 동양철과는 1,100원 선에 이틀 연속 공략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에이텍 모빌리티 17,960원, 1.2%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20일 동양철관 950원 매수가를 잡아주셨는데 이날 당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매수가는 아니었죠. 당연히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다음 23일 재룡전기 31,400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보니까요. 이렇게 약간 순환매가 돌아가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 이전에는 강광과 가스관에서 이번에는 이 전력 설비주로 과연 이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장에서의 자세한 매수가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드렸던 그 재룡전기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31,400원이 있었는데 어제 워낙 종목들이 전선 전기 테마주리 강세를 보여줘서 지금도 가격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그러죠. 올라간 거 없고 10달이 넘어. 여기서부터 따지면 한 3개월 빠졌고 여기서부터 따지면 10달 정도 됐고 이 정도 빠졌으면 미국장만 좀 반등을 주면 지금 반등 줬으니까 더 가겠죠. 다시 또 내려오거나 오늘은 전선 전력주들이 가온전선 빼고 뭐 몇몇 종목도 움직이는 거 빼고는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다시 실적들이 괜찮게 또 이 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이슈가 몰리면서 움직이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다시 조정받으면 또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도달 됐으니까 차트 바닥에 있는 거 확인하면 되고 차트 안 무너진 거 보고 이따가 일진전기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휴림로봇 가보겠습니다. 휴림로봇. 자, 모양은 계속 만들고 있죠.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제 N자형 패턴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N자형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수렴형이고 앞에 거래는 실렸고 미국 시장이 여기서 17,000을 돌파할 거냐, 18,000을 안착할 거냐 이제 그거 두고 눈치 보는 겁니다. 미국 장이 18,000을 돌파 안착하면 얘도 위쪽 방향으로 로봇주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주들과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가겠죠. 18,000원 안착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얘네들은 올라갈 것이고 근데 만약에 18,000원 안착 못하고 17,000도 돌파 못하고 흔들리면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소하게 매매하는 단계이지 아직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한다, 강력하게 폭락한다 그렇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현금만 어느 정도 해놓고 소소한 단타 정도 해놓고 시장이 상방향으로 확실하게 타는지 하방향으로 내려가는지를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어제도 얘기해드렸죠. 동일한 전략으로 취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DK락. DK락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차트 상승하고 횡보하고 비중 줄여놓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비중 많으면 안 되고요. 다시 흔들리면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미국장이 18,000 안착되면 싸게 안 내려오고 그냥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그냥 살 거냐 싸게 살 거냐 아까 좀 전에 휴림로봇도 같은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문배철강 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싸게 사면 되고 크게 안 흔들리면 그냥 사버리고 그러니까 18,000원 안착을 하느냐 15,000원이 깨지느냐 나스닥이 그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 시장은 오를 만큼 올랐어요. 지금 17,000 저항대 부딪혔습니다. 한 번 더 올라도 18,000에 부딪힙니다. 그 18,000원 안착하려면 완벽하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 뭐 관세를 철폐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흔들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싸게 사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는 얘기 어제도 해드렸죠. 어쨌든 지금은 매매 구간이고 종목들은 크게 흔들림이 없이 잘 그냥 서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일진전기. 자, 어제는 종목들이 다들 튀어 올라가니까 좀 사기가 좀 그랬죠. 어제 대원전선도 바닥에 있었었는데 한 번 움직였습니다. 대원전선도 한 번 올라가 버렸고 한 번 오르고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고 그래서 어제 뭐 LX 일렉트릭서부터 해가지고 뭐 재룡산업 어제 한 번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 한 번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오늘 약간 힘을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 만약 오늘도 폭등했다 그러면 저게 가격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래서 일진전기. 지금처럼 이렇게 슬슬슬 밀리게 되면 밑에서 싸게 저점 매수 정도 하는 정도로 보고 있다가 오늘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이 크게 빠지질 않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폭락만 없으면 돼요. 폭락만 없으면 눌렸던 또 전선 전기 테마줄이 한번 어제 움직였었으니까 누르고 또 움직이고 원래 양자 컴퓨터도 한번 움직인 다음에 누르고 한번 또 움직이고 며칠은 또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맞춰가지고 현재 가격 23,400원 분차트에서 지금처럼 누를 때 그래서 조금 지금 정도에서 일단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23,400원에서 지금 정도 공략을 해보고 단타 단기니까 전고점 돌파가 나오려면 다른 이제 전선 테마줄이 다시 힘을 내줘야 됩니다. 어제 그 바이오 스마트 상한가 갔던 애가 지금 오늘 빠지고 있죠. 오늘 5% 빠지고 있는데 한 번 시세를 달렸다가 그럼 뭐 죽으려면 죽든가 그렇죠? 확 죽여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요. 고점에 떠서 흔들면서 그냥 개인들 들어왔던 사람들만 겁을 주면서 나가라고 횡포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 이걸 버텨요?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를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고점에 산 사람들은 얘가 지금 칼 들고 지금 막 협박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한 번 더 흔들게 되면 그럼 이제 완전히 파랗게 질려가지고 고점에 산 사람들 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상한가 갔다가 고점에서 20% 떨어지는데 그걸 만약에 버텼다. 좋아서 버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적 20% 올라가면 본전이죠. 그래서 본전에서 다 나갑니다. 칼 들고 얘네들이 위협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마이너스 20% 됐다가 플러스 1%만 돼도 다 갖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확 하고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한 두 번만 흔들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요? 또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거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시 또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제 안 갔던 애들. 근데 일진전기는 최근에 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일진전기는 시가총액이 조단위입니다. 잡주도 아니고 조단위고 시가총액도 크고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지금 실적들이 이쪽이 다 K전력망 해가지고 슈퍼사이클, 황금사이클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움직이면 조선주나 조선기자재나 최근에 조선주 HD 현대일렉트릭도 현대 미포 뭐 한국 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도 흔들다가 실적이 좋다 그래갖고 지금 다시 또 머리 치켜 올리고 다 신고점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최근에 좀 흔들린다 싶었는데 결국은 실적으로 올라갔어요. 그 실적은 다 미국에서 호황을 예상을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실적으로 얘네들도 갔으니 우리나라 실적 좋다고 지금 하고 있는 쪽들이 K전력망부터 반도체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방산, 조선 확실하게 앞으로 계속 좋을 쪽들 그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걸 예상하는 쪽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쪽인데 사실 인공지능 기업들 섹터들 다 열어보면 다 적자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돼 있고 아까 기사도 보면은 증명이 돼 있다니까요. 증명이 돼 있고 기사가 나와 있는 쪽 실적이 안정적으로 올해 내년에서 계속 증가할 쪽들을 찾다면 조선주, 방산주, 뭐 K전력 이런 쪽들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안전하게 일진전기 이 정도 시가총액 조단위니까 잡주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고 일단 망할 일이 없고 실적이 좋은데 왜 망합니까?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뭐 500억이다 그러면은 뭐 정말 작은 회사니까 뭐 잘못하면은 실적이 안 좋으면 뭐 적자 회사가 중에서 막 상폐되는 애도 있는데 일진전기는 일단 그런 위험에서 크게 벗어났죠. 절대 상폐에 대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종목이니까 그래서 요 일진전기 오늘 한번 공략해 보시고 일단 미국 시장이 폭락해도 다른 애들보다는 덜 빠질 거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크게 미국장이 빠지지 않으면 지금 나스닥 선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또 테마주가 며칠간은 더 움직인다 그러면 전선 전력주 이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일진전기 안전하게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일진전기 23,400원 선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1타 전략 바로 제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에이텍 모빌리티 들어와 있네요. 현재 이 매수 단가가 21,000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 살짝 조금 아쉬운 그런 매수가네요. 지금 이 시각 16,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참 주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최근 상당히 많이 출렁였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은 붙어주고는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드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에이텍 모빌리티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지금 시장은 박스권 매매에 대응을 해야 돼요. 라면 박스 갖다 놓고 라면 박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공략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라면 박스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하단에서 공략을 해야지 먹을 게 나오면. 그래야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그게 가능한데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저도 이 에이텍 모빌리티를 일단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앞에 거래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들어온 흔적이 있고 최근에 상한가를 2번이나 말아 올리면서 강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지금도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이 되지만 깨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도 양봉 뜨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처럼 보여서 차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요 정도 바닥 박스권에서 공략이 됐거나 아니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공략하는 건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21,000원에 사셨으니까 애매하죠. 여기 딱 거기가 이제 본전치고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자리가 그냥 거기서 저항대에서 미국이 18,000원 안착하고 나스닥이 폭등하고 미국 시장이 막 신고점 가고 막 난리치면 여기서 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못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고 흔들리게 되면 얘도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박스권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22,000원, 21,000원 정도로 올라오면 한번 파시고 지금은 저점이 깨지면 손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저점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될 저점이기 때문에 이게 깨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안 깨지는 거는 이거 깨지면 밑으로 난리 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저점 깨지면 밑에가 횡해요. 없어요. 이 저점 여기까지 10,000원에 있습니다. 15,000원짜리가 10,000원 가면 엄청난 손실이죠. 엄청난 폭락이죠.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40%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은 웬만하면 안 깨질 텐데 시장이 그 웬만한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얘만 40% 빠지는 이게 전 종목이 난리 날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웬만한 난리 나는 상황이 아직 안 벌어졌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뭐 관세 얘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충격에서는 잘 버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깨지면 손절도 해야 됩니다. 21,000원에 좀 비싸게 사셔갖고 손실이 지금 크긴 하지만 이 저점이 깨지면 마이너스 27% 지금 물려 계신데 10,000원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63% 볼 수 있거든요. 요거 깨진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 뭔가 악재가 터진다라는 뜻인데 뭐가 터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게 안 터지면 웬만하면 안 깨진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아직 바닥이 단단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콘크리트 바닥 아무리 단단해도 위에서 현무포로 뚫기면 지하 100m까지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위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급 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 콘크리트도 무너지지만 웬만하면 콘크리트는 안 무너지잖아요. 핵폭탄 안 터지는 이상 아니면. 그러니까 지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깨지면 좀 조심하시고 반등 줄 때 21,000원, 22,000원에서는 일단 나오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13,541원에 또 10%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시각 제닉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 약 1.57% 내려서게 되면서 8,14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년 연말 고점을 한번 터치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거래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들어온 애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이슈를 만들어내서 움찔움찔 거릴 텐데 지금 거래가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거래가 말라갖고 뭐 자율적으로 장이 반등 주고 슬슬 올라가면은 10,000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올라가든 하늘 텐데 13,000원까지는 아까 박스권 얘기했죠. 에이텍 모빌리티 박스권 고점이 있기 때문에 본전치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얘도 올라와봤자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줘야 돼요.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이 18,000 돌파해서 19,000, 2만 가주면 얘도 13,000원 가겠죠. 그럼 얘만 13,000원 가느냐? 미국 올라가는데 아니요. 삼성전자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뭐 현대제철도 가고 뭐 건설주도 가고 증권주도 가고 은행주도 가고 뭐 조선주도 가고 방산주도 가고 다 갑니다. 다 가면 이래저래 뭐 3,000개 다 가면 얘도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18,000, 19,000, 2만 안 가는데 나스닥이 안 가면 우리나라 모든 종목 3,000개 다 안 올라가면 얘도 못 가겠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에 있는 종목은 지금 그렇게 쉽게 매매하기가 안 될 겁니다. 쉽게 안 올라와줘요.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일부 종목들만 튀어요. 일부 종목. 오늘도 비만 치료제만 움직이잖아요. 어제는 전력주 위주로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엊그저께도 인공지능 필요회사 AI만 움직이고 뭐 등등 정책주, 뭐 트럼프 수혜주 뭐 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거래가 있는 쪽에서는 확률이 높지만 거래도 없어갖고 시장이 폭등해야 되는데 폭등을 안 하니 재미가 없겠죠. 일단 보유만 되시고요. 시장이 폭등하기를 열심히 째려보시다가 폭등 안 나오면 추가 매수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시장이 폭등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장이 폭등 나와야 얘도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결론은 지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올라오기가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는 얘기로 관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TCC 스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표적 종목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21,100원에 또 40% 비중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TCC 스틸 29,95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아가면 충분히 급등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님. TCC 스틸 아직 거래량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번 공략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낙폭과대 종목인데요. 이제 저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재룡전기업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이제 관광업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엮여 있으니까 또다시 알래스카 LNG 이슈가 다시 나와서 그쪽 관련된 뭐 하이스틸이나 동양철관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또 급등을 하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얘가 또 이제 따라 올라간다고 올라가줘요.
그런 건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일단 좋고 그리고 앞에 거래가 좀 그래도 있는 게 좀 좋고 아까 똑같이 떨어졌었던 그 종목하고 좀 다른 게 얘는 제닉스는 아예 거래량이 없지만 얘는 최근에 거래를 한번 실어놨죠.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오늘은 약합니다. 하이스트리라든지 그다음에 동양철관 오늘은 많이 올라갔다가 한 6% 조정받지만 아이 근데 이만큼 올라갔는데 6% 빠지면 어땠습니까? 여기 바닥에서 170% 올라가 놓고 6% 빠져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하죠. 그렇죠? 얘네들은 또 올라가기 위해서 흔드는 것뿐이에요. 하이스틸도 오늘 1.5% 빠지는데 바닥에서 80% 올라가고 1.몇% 빠져요. 억울한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많이 올라갔다가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가 또 이슈 나면 또 다시 튀겠죠. 근데 TCC 스트릿 올라간 게 없어요. 얘도 한 200% 올라가서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이 한 200% 수익 난 상태에서 지금 전문가님 200% 수익 나는데 오늘 0.95% 빠져가지고 지금 199% 수익이 억울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얘는 뭐가 억울해요?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시는 자리는 바로 지금 자리니까 버티셔도 되고요. 앞에 있었던 하이스틸부터 동양철강, 휴스틸 이런 애들이 최근에 움직였다가 지금 누르고 있는 중이고 얘네들이 이제 뭐에 순환매가 나오냐면 조선기자재 쪽에 이제 순환매로 나올 겁니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애들. 내장재 관련주, 본행재, 동성화인텍.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하도 강해가지고 조선기자재를 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애들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살 수가 없는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뭐 한국카본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쪽을 동양철관서부터 해서 가스관, 관광업체를 제가 지금 그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걔네들이 움직이면 TCC 스틸도 쟤네들이 다 가면 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좋게 본다는 뜻입니다. 저쪽 애들 조선기자재, 조선주, 그다음에 본행재, 그다음에 LNG 가스, 알래스카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 얘는 수익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좀 욕심내서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미국 시장 잘 봐야 됩니다. 15,000 깨지면 비중 줄였다가 다시 사야 돼요. 버릴 종목은 아니에요. 어떻게 더 싸게 살 건가 아니면 안 싸지고 그냥 올라갈 건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25,000원 저항대니까 거기서는 비중을 한번 줄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 AI 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 매수가 중요하겠죠. 21,60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마음 AI 바로 이 주가 흐름 챙겨보자면요. 현재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아쉬운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마음 AI 17,140원 선에 흘러가고 있고요. 잠깐 이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오르나 싶었으나 바로 이 60일선에 부딪히자마자 다시 한번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마음 AI 이슈가 다소 소멸이 된 걸까요? 아직까지 이슈는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인공지능 이슈가 있어갖고 막 움직였는데 다 필요사 AI 관련주만 움직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AI 관련주들 뭐 폴라리스 AI서부터 해갖고 마음 AI는 뭐 거의 움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하실 텐데 자, 차트는 괜찮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죠. 잘 올라가요. 막 인공지능 이슈 타고 막 잘 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올라간 폭에 아주 시껏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등 줘 또 내려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줘야죠. 근데 이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힘을 한번 쓰는데 이제 저항대에서 한번 걸리고 60일선에서 좀 걸리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리고 조정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주겠죠. 그래서 이제 2만 원 쪽으로 갈 건데 이제 거기서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시장 눈치 보겠죠. 인공지능 쪽과 로봇 쪽은 계속 이슈는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고점에서만 안 사고 저점에서만 사다가 물려도 수익 납니다. 그러면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냐? 그냥 그림 공부예요.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이네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21,600원이니까 이쯤에 사셨죠? 눌림목에 사신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못했다, 잘못 샀다는 아니지만 여기가 저점이고 고점이면 여기서 샀으면 밑에서 더 살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비중 10%니까 뭐 분할 매수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기 한번 넘어갔고 이중바닥형 모양 그리려고 하고 있고 만약 미국장이 폭락이 나오면 하락 N자로 이렇게도 내려오긴 하지만 얘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일로 내려가면 삼성전자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종목들 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물려도 차라리 마음 AI로 물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차트가 죽이기 때문에 차트 괜찮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0% 40% 물려도 차라리 얘로 물리는 게 낫겠다. 어차피 물려도 차트 괜찮고 있는 애들은 반등 줄 때도 다시 21,000원, 22,000원, 25,000원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슈 괜찮고 차트 괜찮은 그래도 이거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더 사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고 미국 시장이 17,000, 18,000 안착되면 더 사세요. 그러면 얘가 22,000원, 25,000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거기서 한번 파시고 내려올 때 다시 사시고. 근데 반대로 미국 시장이 17,000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추가 매수를 늦추세요. 10,000원 근처까지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맞춰가지고 미국이 17,000, 18,000 못 돌파한다 그러면 싸게 10,000원 쪽으로 붙어서 사시고 미국 시장이 18,000을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지금 가격이라 따라 붙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미국 시장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쫙 밑에서 살 건지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이 현지 기사의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전일 시간을 거래해서 4%대 급등한 데 이어서 또 밤사이에는 5%대 추가 급등을 시현해냈죠. 이마저도 이 장중 최대 7%의 강세를 보이다가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약간 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발언에 의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건데요. 분명히 1분기 순이익이 71% 급감하는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주가는 튀어 올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현지 언론은 이렇게 5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이 제목부터 볼 텐데요. 제목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네요. 5 codes. 일론 머스크가 말한 5가지. Elon Musk on Robotaxi timeline, Optimus robots, tariffs, energy, and Tesla's future. 자,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또 에너지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일론 머스크가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 한번 이 주가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기서 물은 강세를 말한다고 했었죠. 이 불을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득가득 말을 해줬는데요. 자, 두 번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Musk said he would reduce his force at Dodge and focus more on Tesla starting in May, but would continue to spend a day or two per week on government matters. 자, 드디어 이 머스크가요. 더 이상 정부 효율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테슬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주 1에서 2일 정도에만 이제 경영 일선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정부 효율부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만 시간을 소비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두 가지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과도한 정치 개입으로 발생했었던 오너 리스크 이번 기회로 씻어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는 당연히 CEO가 경영에만 집중한다면 기업의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머스크가요. 다음과 같은 언급들도 했습니다. Future of the EV maker, robotaxis, Optimus robots, tariffs, and the company's energy segment. 자, 가장 먼저 이 로보택시 보도록 할까요? 시장의 기대를 가장 많이 샀었죠. 6월 오스틴에서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는데요. 경쟁자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20%에서 25%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순수 AI 기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의 경우에도 수직 계열화로 관세 리스크를 상당 부분 극복할 것이다 라면서 안심을 줬고요. 또 자동차 부진을 상쇄할 새로운 열쇠, 바로 에너지 사업까지 이번에 에너지 생성 그리고 저장 부분 매출이 전년비 67% 가까이 증가하게 되면서 강력한 또 다른 매출 성장세, 매출 동력원으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가득가득 나왔던 이 컨퍼런스 콜,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지금 테슬라는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그렇게 변동성을 엄청 크게 주거나 뭐 저점이 깨지거나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질 않아요. 이게 미국 시장 눈치 봐서 그래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저점 안 깨지고 고점 돌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조금의 호재만 나와도 이게 폭등하고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왼쪽처럼 가지 말라 그래도 막 자꾸 올라가고 그래요. 그리고 떨어질 때쯤 되면은 별로 얘기도 안 나왔는데 자꾸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박스권이 지금 갇혀 있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애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제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미국장이 이제 이틀 동안 반등을 주니까 다 비슷하게 전전날 한번 반등 나오고 어제도 반등 나왔는데 뭔가 돌파가 된 흐름들이 그렇게 세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그나마 그냥 좋게 보자면 요거를 뭐 돌파 못했네. 요거 돌파 못했는데 그러니까 딱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어제 나왔던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세를 좀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저도 그래서 뭐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또 말 바꾸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진짠가? 뭐 진짜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하는데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왜냐면 차트들이 넘어가질 않아요. 확실히 그게 좋은 얘기고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야 될 것인데 넘어가질 않고 다 저항대에 부딪힙니다. 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애플도 보면은 애플 얘도 지금 저항대에 딱 걸쳐 있죠. 딱 저항대 걸쳐 갖고 여기서 여기 저항대 걸쳐서 넘어가질 않아요. 다 그래요. 어제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저항대. 그러니까 뭘 시원스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여기랑 이제 여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각 추세선을 그었을 때 그렇고 전고점 저항대 당연히 못 넘어갔죠. 미국장도 17,000, 18,000 안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게, 근데 당연하지만 때로는 종목들이 먼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장보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다우보다 먼저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좋은 신호입니다. 나스닥과 다우가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세력들이 참지를 못하고 질러대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젯밤에 미국에서 그런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 관세에 대한 완화된 정책들이 얘기가 나올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등해서 돌파가 되고 테슬라가 돌파가 되고 애플이 돌파되고 엔비디아가 돌파가 됐다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경보 해제될 것 같아요. 18,000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질러야 됩니다. 이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을 왜 봐야 되느냐?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종목을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저항대 딱딱딱딱 걸려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아직은 경계를 갖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는 괜찮아요. 나쁜 얘기 나온 거 없잖아요. 그동안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 했다가 강경하게 갔다가 완화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매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전선 전기 테마주를 얘기했지만 그 외에서도 지금 반도체도 반등 주고 있고, 오늘 CXL 강하죠. CXL 관련주 강세 주고 있고, 그럼 또 유리기판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자동차 부품제도 뭐 좋은 얘기 나오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쪽을 안 주고 그냥 저는 전선 전기를 줬던 이유가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를 꼭 낮춰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전기 가격을 낮춰야지만 인플레이션 잡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도 전 세계에다가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전기는 가스를 많이 판매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전기는 원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원전과 전선 전기는 실과 바늘의 관계.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공략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미국 시장이 불안할 때서는 그런 안전한 섹터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방송이 끝나서 정말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공간을 참조하셔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